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역대 법무부 장관들 그리고 검찰총장 이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합작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을 때려잡고 심지어는 시쳇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확 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경모되니 뭐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대통령이나 이름 붙이기라도 아깝다 그러죠. 사실 과거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제 관련 누구한테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김재익 수석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임자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모르면 맡기든지요. 그리고 그런 그 경제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 정책 분야는 어떻습니까?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16명의 장관을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5명이 거의 인사청문관에 낙마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죠. 성함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법무부 장관,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이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법대인가요? 거기에 좌익 삼총사 거두입니다. 거두. 좌익 삼총사 거두. 조국, 한인섭 뭐 이렇게 해서 삼총사라고 유명히 일컬어진. 그런데 아무튼 했다가 개인적인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개인적 과오가 법률적으로 너무나 위배돼서 도덕성에 치명타가 입어서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뭐 있는 듯 없는 듯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치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국이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다 좌지우지 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헌법 개정안도 만들고 무슨 검찰 개혁안도 만들고 법무부 개혁안도 만들고 민정수석인지 민정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더만요. 그런 그 이중의 탈을 쓰고 뒷구녕으로는 지 펀드하고 지그 아들 딸 갖다가 인턴 증명 허위로 만들고 또 허위로 만드는데 도와준 변호사를 청와대 또 지 밑에 무슨 비서관으로 또 데리고 오고 참 조국이가 가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가관이었죠. 근데 그 바로 민정수석이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에서 조국 법무장관으로 와가지고 9월 9일날 임명이 돼가지고 장장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온통 쫙 두동강으로 조국과 반조국. 그래서 이 조국의 비리를 비호하는 이 조국 비리 수호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쫙 서가지고 조국 비리를 갖다가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은 우리 국민들하고 쫙 함께 서 있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결국 물러났는데 그래도 내 피 같은 이게 읍참 마속이라 할 적에 내 마속을 윤석열 총장 당신이 왜 내 마속 조국을 갖다가 읍참했냐 그러면서 뭐 부모 죽인 앤수 마냥 참말로 제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부모 죽인 앤수 이렇게 바라보듯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원한 맺힌 앤수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신년사에서도 무슨 검찰개혁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딱 시켜가지고 추미애한테도 계속 윤석열이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1월 2일날 무슨 잽싸게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법무부 장관 임명시켜가지고 재송부해가지고 1월 2일날 0시부터 딱 해서 임무하니까
임명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환담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이다. 이 말이 뭡니까? 검찰 수사, 윤석열 검찰 우회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 요따위 소리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 애국시민 여러분, 아니 윤석열 검찰이야말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아픈 부위 환부를 제대로 칼을 써서 도려내는 그런 정말 당군일의 최고의 검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아픈 환자가 이 비리가 이 부정과 이 부패가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눈 감아라. 눈 감아줘라. 이래왔던 게 여태까지 검찰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임명장 주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들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부패, 부정, 비리, 거악, 정말 거악을 갖다가 한치의 흩어짐도 없이 칼을 대서 도려내는 메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참다운 검찰개혁의 한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명장 받자마자 윤석열 또 씹어 돌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2의 조국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제2의 조국이가 되고 제2의 조국 사태로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집결하게 그런 원인 제공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행보 언급은 바로 광화문의 수백만 국민을 모으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찌 이뿐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여튼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대통령 문재인이, 검찰총장 윤석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개인 감정으로 개인 자연인 문재인 윤석열의 그런 어떤 오남매친 관계 같을 정도로 틈만 나면 검찰개혁, 사회정의, 그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또 그 말까지 하셨더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니, 헌법에 주어진 권한은 윤석열 검찰은 없습니까? 윤석열 검찰의 신년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검찰 신년사를 보십시오. 다른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헌법 가치를 질서 지키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서 헌법 질서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이 뭐가 반헌법적입니까? 보십시오.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검찰이 되겠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부정부패,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단호하게 수사를 하는 여러 검사, 수사관, 수사진들을 갖다가 흐트름 없이 수사를 하라고 오히려 격려한 게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표상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눈만 뜨면 입만 여시면은 윤석열을 향해서 검찰개혁, 저도적 개선, 더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나 설치하십시오.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 때 예산 20몇 억인데 지금 왜 예산이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임명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수처한테 맡겨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특별감찰관 있으면은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갖다가 감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래가 조국시켜서 조국이 갖다가 그 많은 비위가 있는데 지금 말씀 나와서 근데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공소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변호사 일적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걸로 허위로 해줘가지고 그 덕에 인지 아닌지 몰라도 1년 뒤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와서 지금 이 순간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빨리 자르십시오. 왜 그런 비위의 매간매직 일종의 매간매직이고 채용 비리에 돼 있는 그런 공직기강 비서관 1급 비서관 자를 갖다 아직도 놔둡니까? 그리고 무슨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그 무슨 검찰 개혁하라고 얘기 나고 직접 또 양양조 직접 얘기하고 검찰총장이 지시한다고 그러고 2019년 9월 30날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국민들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조국 장관의 원한을 풀려고 그런 건지 시청자 여러분 2019년 12월 30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하는 그날요 이미 재송부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하려고 다 준비해 놨듯이 똑같아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윤석열 빼고 특별감찰반에서 조국이 거 수사하자 했지 않습니까? 김호수 법무부 장관하고 해가지고 이번엔 어쩐지 아세요? 12월 30날 청와대에서요 경찰한테 시켜서 검찰 인사를 갖다가 하는데 검찰 평판 조사를 다 시킨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 이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 힘 빼려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검사장이 27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차장검사들이 28기, 29기로 있는 이 차장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차장검사들, 검사장 승진 대상자 28기, 29기 그리고 또 29기, 30기에서 이 차장검사로 승진할 부장검사들 이 검사들에 대해서 그 평판 3평을 갖다가 경찰 정보력을 통해서 준비했단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어요? 법무부 장관 딱 1월 2일 날 딱 되면은 검찰 인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현재 저기 조국 수사했던 거, 그 다음에 유재수 비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거 수사했던 동부지검, 그 다음에 또 지금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조사부 이쪽에 실무 검사진들 다 흐트러 버리려고 지금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인사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검찰이 2019년 7월 25일 날 임명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8월 달에 인사했어요. 검찰 인사는 여태까지 다 1년 단위로 했어요. 1년 단위로. 왜? 가서 한 2, 3개월 업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을 좀 하고 부정부패 감시하고 더 친해버리면은 거기하고 다 인맥이 얽혀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보직으로 하는 겁니다. 1년으로 통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이게 관례. 그리고 거의 원칙에 가까운 관례가 됐어요. 그럼 윤석열 검찰 와서 그런 인사한 지 5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1월 3, 4일자 해가지고 인사 지금 쫙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적 의도가 뭡니까? 윤석열 죽이기 아닙니까? 윤석열 힘 빼기고. 우리 국민이 윤석열 검찰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무도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친문 세력들을 비호하고 친문 세력들의 기득권 보호에 앞장 기득권 보호를 갖다가 철퇴를 가할 부정부패 비리를 철퇴를 가하려는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그 가면을 우리 국민들이 확 벗겨낼 것입니다. 제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제2의 조국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검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검찰의 인사실무자는 법무부 장관이죠. 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40년 동안 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검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힘빼기, 윤석열과 상의하지 않는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이 그 문패 몇 명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서 한번 검찰 인사 해보십시오. 당신들 문패 뜻대로, 문패거리 뜻대로 검찰이 움직여질 것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 4월 15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은요, 이렇게 청문회도 마치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검사 인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장관이 되자마자 무슨 칼을 여러 번 휘두르지 않는다, 명의는 윤석열은 명의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우회 비판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윤석열을 낙인 찍고 윤석열 검찰을 낙인 찍고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팔과 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거고 국민의 눈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제2의 조국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경제나 살리고 나라 안보나 튼튼히 하십시오. 검찰개혁, 국가권력개혁 이 정도 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죽이기 앞장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원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